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민더TV 자유수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크라이나의 그 참담한 현실, 왜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내몰리게 됐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러시아를 퇴각시키고 그 옆에 있는 소도시들을 다 탈환했다고 하지만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그 마을들의 수백 구의 시체들, 정말 뒤로 손에 꽁꽁 묻히고 무참히 학살된 우크라이나 정말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히틀러를 능가한 21세기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러시아군이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보도에 의하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브로단카 마을에서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부차보다 상황이 더 훨씬 공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수도에서 좀 떨어진 부차를 탈환하고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참하게 죽은 400구의 그 시민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정말 러시아 푸틴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고, 심지어 국제형사재판소가 나서고 이제는 국제전쟁범죄자 재판소도, 전범재판소도 이미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방의 주도하에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시키는 투표를 했는데 93표로 압도적인 숫자로 러시아를 퇴출시켰습니다. 그 퇴출시키는 기본 계기가 바로 부차에서 엄청난 만행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맹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차보다 더 잔혹한 학살 행위가 이 브로단카 마을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7일 미국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자유와 인간의 안전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부차에서 대학살 정황이 발견된 이후 이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에서도 비슷한 잔혹 행위가 목격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자행한 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세계가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마리우폴의 거의 모든 거리에는 러시아군 철수 이후 세계가 부차 등 다른 도시에서 본 잔혹한 장면들이 펼쳐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동 전무가들이 부차 등에서 일어난 대학살을 우크라이나 군에 의한 것으로 날조를 한다며 이를 위해 러시아군은 거리에서 시신을 수습해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모든 살인이 조사될 것이며 모든 약탈자, 강간범, 살인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를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국제사회 결정을 공정하고 논리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감사하다고 뜻도 밝혔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이 밝힐 것이 아니고 퇴출시키면 뭐랍니까? 이미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 이 마리우폴, 부차, 그리고 브로단카 같은 이런 이 점령지역, 지금 마리우폴은 90%가 지금 민간지역, 국장까지도 학교까지 모든 건물들이 모두 파괴됐습니다. 거기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크라이나는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을 퇴출시키고 퇴각시켰다고 하지만 전쟁에서 승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천만 우크라이나 국민들, 이 국민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조국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400만 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방황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구 4500만 명 중에 1500만 명, 약 40% 인구가 지금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처참하고 암담한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러시아군에 의해서, 푸틴에 의해서 이런 침략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을 막을 수 없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도록 과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은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지만 과연 그는 결사항전을 해서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고 돈바스 지역이나 이 점령당한 일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가 퇴각한 것도 아니고 군대가 철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와 좀 더 진지한 외교적으로 협상을 했더라면, 차라리 이미 빼앗길 이 돈바스 지역이었다면 돈바스 지역을 떼내주고 자기 국민들을 지켜내지만 못했다는 비판이,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지금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푸틴과 그 침략을 한 군대를 지한 장군들에게 있는 것은 틀림없는
현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이미 희생당한 수천 명의 이 시민들의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도 없고 보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아픔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참담한 현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되도록 차라리 들어 죽어라도 이 전쟁을 막았다면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푸틴 대통령 또 러시아 정부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진하고 있는 미국과 나토 무력이 러시아 국경으로 동진하는 것을 계속 멈추라고 했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말고 나토의 무력을 우크라이나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나토에는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각서로 해달라고 했는데 미국과 나토는 그것을 반대했죠.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에 가입하는 것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그건 자주독립국가의 권한이다. 그건 주권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그건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토국에 찬성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한다고 이렇게 똥똥거렸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면 나토와 미국은 모든 것을 걸고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만 겨우 조금 대줬을 뿐 우크라이나를 지켜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을 해체하고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에서 퇴출시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유엔 이스라만한 유엔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나라를 강대국이라는 이유 하나로 침략을 하는데도 막지 못하는 유엔, 이것은 유엔 연합, 국제연합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 참 정말 오죽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타까우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의 주된 목적, 그 목표가 러시아의 목표는 바로 돈바스 지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크림반도도 절대 내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러시아는 그 명분 아래 철군도 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서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즉 돈바스 지역을 두 개 나라로 공화국으로 독립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바치고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침략의 구실, 러시아의 침공의 구실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처참하게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고 무관 시민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켜낼 수 없으면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낼 수 없으면 차선의 선택이 뭔지 선택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나오는 여론인 것입니다. 미국을 철석같이 믿고 나토를 철석같이 믿었던 젤렌스키, 국익에 미국이 피해를 입을까봐, 나토가 피해를 입을까봐 전혀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고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은 유럽 국가들입니다.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고 이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기들에게 비우족 국가들에게는 일체 가스나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먼저 손수를 치고 나온 것도 벌써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재를 가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자그마한 북한, 자국자족도 하지 못하는 북한도 하나 강력한 제재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식량뿐만 아니라 공업자원, 군수자원도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오히려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지금 쫄쫄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스나 석유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외신 뉴스에 보면 러시아가 가스와 원유 수입 흑자가 2,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독일이나 유럽이 일부 들여오던 석유나 석탄을 금지시켰는데 그 석탄과 이 원유를 이 동남아 국가들이 홀값에 사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가 때는 이때라 하고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지금 아주 낮은 가격으로 지금 대량 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야 미국이 인도에게 코드웨이란이지만 러시아와 결별하지 않는 인도, 처음에는 러시아에 수입하고 무역관계를 우리 인도에 대해서는
인정해준다. 이랬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인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자원분이 많고 자급자족하고 식량 수출국이기 때문에 경제를 봉쇄하더라도 완벽하게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 제재만으로 푸틴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푸틴은 결코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할 푸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지금은 당장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돈바스 지역과 마리우폴 이 지역에서는 결코 나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작전도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면서 돈바스 지역의 두 공화국, 루간스크 공화국과 그리고 도네츠크 공화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승인해주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담한 결과는 러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있게 된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주국방이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을 믿고 남에게 자기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나라의 비참한 말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여정, 김정은,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전쟁 초기에 쓰겠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것, 핵무기를 쓰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의 핵무기에 의해서 북한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북한이 감히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초토화시키겠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미국을 설득시키든지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자체로 핵무기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핵무기를 반드시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도 반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73%에 달하는 국민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이 참담한 사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강연대TV 자주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